안녕하세요. 건강책 윤 박사입니다. 저번 일부에서는 면역혁명 내용 중에서 호모 100에게 꼭 필요한 것에 대해 말씀드렸고, 오늘은 2부 순서로 당신의 면역 나이는 몇 살입니까? 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우리 몸을 지켜주는 상비군이 필요한데 이것이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이 곧 생명력과 같다고 합니다. 면역력의 주요 기능으로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 바이러스, 독성물질로부터 인체를 지켜주고 각종 오염물질과 중금속, 면역세포가 퇴치한 세균, 바이러스 등을 청소하거나 배출시키는 정화 활동도 합니다. 또한 노화를 지연시키고 훼손된 기관을 재생 역할을 하며 인체에 침입한 각종 질병 인자를 기억하여 다시 이들이 침입해 올 시 항체를 만들어 대항하기도 합니다. 면역계를 구성하는 데에는 우리 신체의 생명과 직결된 정신계,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등 4대 시스템이 관여합니다. 그중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기관에도 고장이 나기 때문에 면역에 문제가 생기면 신체의 여러 기관에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면역력도 측정할 수 있을까요? 측정 방법으로는 백혈구 검사, 항체 검사, 심리 상태를 측정하는 비접촉식 검사 등도 있지만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면역력은 4대 시스템으로 광범위하게 관여되어 있어서 이들 검사만으로는 면역력의 정도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면역력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면역력은 장에서 70%, 나머지는 뇌 중 마음에서 30%가량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대장 점막을 활성화하는 장내 유익균의 종류와 수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곡물류, 채소류, 콩류, 과일류 등 장내 세균의 먹이를 섭취하는 것이고 방부제, 첨가물, 농약, 비료 등이 함유된 식품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프로바이오틱스를 늘리기 위해서는 발효식품이 많은 김치, 요구르트, 청국장, 나토 등과 유익균의 먹이를 올리고당, 수용성 식이섬유, 당알코올 등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마음을 밝고 긍정적으로 가지고 자연을 가까이 하며 적절한 운동을 통해 자율신경을 균형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면역력 증강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총 26가지 항체가 포함된 초면역 우유가 논문을 통해 질병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그 외에도 직접 치료법으로 국내에는 황우석 박사가 선도적 역할을 해왔던 줄기세포는 보건당국의 회의적 시각으로 보게 되었으나 해외에서는 활발한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이며 탁월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술진에 의해 연구, 개발되어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매크로파지 관련 기술은 면역세포를 추출하여 외부에서 증식한 후 다시 몸속에 되돌려서 면역력을 키우는 기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 안에 산화된 산소를 항산화를 일으키는 수소 적용 기술입니다. 임상 효과에 대한 2020년 기준으로 1500편의 연구 논문도 있고 수소는 어떠한 부작용도 없고 안전한 물질입니다. 복용하는 방법에는 가스 형태로 흡음, 마시기, 주사, 목욕 등이 매우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항염증, 항알레르기, 항세포사에 효과가 있고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연 면역력을 강화하는 비결을 알아볼까요? 장내 환경을 잘 정비하고 유지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식생활의 서구화를 피해야 하고 불규칙한 생활과 화려한 밤문화, 폭식, 폭음, 수면 부족 등을 경계해야 하며 도시 생활, 복잡한 업무와 인간관계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를 줄이는 생활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장의 환경을 향상하면 면역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옛날 인간이 먹는 음식에는 효모, 곰팡이, 균류 등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농약, 비료 사용이 늘어나 이들을 없애버림으로써 자연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 속에서 기른 유기농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기농 식품 외에 벌꿀에 주목하고 있는데 식물의 수액 등으로 만들어진 프로폴리스는 항균 작용이나 항암, 항염 작용 외에도 강력한 면역 활성화 작용이 있습니다. 보통 감기와 몸살이 같이 찾아옵니다. 먼저 몸살이 오고 감기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있어 며칠 후 증상이 찾아오지요.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대사량은 12%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때는 백혈구가 증가하여 2에서 3일 후부터 몸살인지 감기인지 구별이 안 되게 함께 나타나지요. 이때 온몸에 열도 나는데 발열은 몸을 따뜻이 하려는 방어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열을 해열제로 식히면 치유 과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감기에 걸리기 전 몸이 신호를 보내듯이 성인병과 같은 생활습관병도 발병하기 전 즉 장기의 신호가 오는데 이 신호를 무시하고 문제가 되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이 병이 왜 생겼을까를 잘 생각해보고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의사나 약에 있지 않고 환자에게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더 온전한 효과를 나타내는 전통적 치유 방식의 치료나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2부 당신의 면역 나이는 몇 살입니까? 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